네, 올 초 중소형 공모주 흥행을 기점으로 회복세를 보인 기업 공개 IPO 시장이 상장일 가격 제한폭 완화 조치를 계기로 화랑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상장한 필에너지 첫날 237% 급등 후에 어제장에서는 전환사채 물량 부담으로 22% 급락이 나왔는데요. 신규 상장주들의 변동성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공모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7월 들어서 이제 공모주 시장 열기 뜨겁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금융당국의 2월 말부터였던 것 같은데요. 신규 상장 종목의 첫날 상장일에 가격 제한폭을 400%로 네. 이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시장 불안전성을 키웠다라는 일각의 이제 뭐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정책이 향후 IPO 시장에 미칠 영향부터 좀 짚어주시죠. 뭐 우리가 기억해 보면 한 2년 전만 해도 따상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따상. 요즘은 따따상으로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역사적으로 보면 가격 제한폭을 왜 했는가에 대한 본질 질문이 있어요. 이거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상한과 하한을 정해서 정시의 키폭을 완화하려고 한 거예요. 네네. 역사를 보면 95년도에 제일 처음엔 그전에는 4.6%가 맥스였어요. 네. 재밌게도. 그리고 95년도에 그나마 늘린 게 6%였어요. 6%. 네. 그리고 2015년도에 30%. 그리고 요번에 200% 갔다가 요번에 맥스로 400%가 간 거거든요. 400%. 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법을 제정한 그 가격 제한폭을 줄여서 어떤 변동성을 줄이는가에 대해 역행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거 왜 하느냐? 정시가 너무 불황이다. 금융당국은 그게 이제 이유인 것 같고 실제로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거 6월 26일 날 시작했거든요. 네. 일부러 이것 때문에 그 IPO를 늦게 시작한 기업 두 곳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은 그 지난 6월 29일 상장했던 그 30일 상장했던 기업이 있거든요. 6월 29일 날 CQ젠이 상장을 했고 네. 30일 날 알맥이 상장을 했는데 네. 둘 다 190% 이상 되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뛰었는데 문제는 더 이제 이게 재밌게 간 게 이게 스펙주도 이게 통해버린 거예요. 이 광풍이. 네네. 보통 스펙주는 그렇게 오르지 않거든요. 합병 기업이 나와야지 그렇죠. 주가 이거 페이퍼 변동성이 보통 나오는 게 컴퍼니고 맞는 건데. 실체도 없는 네네. 건데 스펙주도 이 상장을 하면서 240%까지 뛰었습니다. 그게 기현상이죠. 네, 네. 묻지마 투자라고. 묻지마 투자 되는 예. 거죠. 그래서 뭐 실제 이제 올해 그 상반기 1일부터 6월 26일까지 다 합쳐도 평균 그 상한이 72%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 제한에 풀린 게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이렇게 뭐 가격 제한 폭이 확대된다라는 부분들은 예전에 그 따상 그리고 이제 그 유통 시장에서도 사실 15%의 가격 제한 폭이었다가 30% 늘어나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뭐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네. 그게 쉽지가 네. 않은 네.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아침에도 100%도 가는데 네. 그만큼 하루에 이제 어떤 그 시세 조정의 가능성을 좀 제거시켰다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IPO에 대해서 관심이 또 많아지는 거는 IPO는 결국 그때의 경제 상황 그리고 그 증시 상황에 많이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는 IPO를 하려다가 철회하는 기업들이 많은가 하면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IPO가 다시 이제 증시가 좀 좋아지면서 따상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켓컬리나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기업들이 시장 분위기 때문에 철회 내지는 연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뭐 올해 다시 재도전하는지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이게 그 작년에 그 IPO를 하려다가 하지 않았던 기업들 보면 네. 대충 시총 규모가 몇 조 대 이상이죠. 컸었죠. 그래서 요거는 제 생각에는 지금 하반기에 1조 원 이상 지금 대기하고 있는 물량 IPO들이 한 5개, 6개 되거든요. 1조 원 이상. 예. 요 기업들을 보고 결정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렇게 처리했던 가장 큰 이유가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작아졌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이제 공모주 상한가가 풀려서 지금 굉장히 늘뛰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금융당국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유동성이 유입되려고 물꼬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싶은 건데 네. 이게 새로운 유동성이 들어와서 그런 건지 아니, 기존 게 그냥 계속 단타로 치고 들어오는 건지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스펙주 말씀드렸잖아요. 스펙주 교보증권 스펙주 그게 240% 뛰었는데 하루에만 회전율이 21.7이에요. 사고 판 걸 21번 했던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그 말은 그 주는 새로운 유동성이 들어온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유동성에서 왔다 갔다만 했다는 소박히만 이야기예요. 계속, 네. 그래서 단타 매매를 통해 수익만 올렸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사실 바라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대형주가 IPO가 성공을 하려면 새로운 유동성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같은 유동성이 들어와도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유동성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기업 바켓컬리라든지 그 K뱅크라든지 예. SK 쉴드 작년에 못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11번가 못했어요. 석다콘도 못했어요. 야놀즈도 못했습니다. 예. 요 정도 규모가 성공을 하려면 뭐 따상까지만 아니라 최소한 100 성공을 하려면 지금 하반기에 1조 원대 이상의 기업들이 얼마나 안착하는 걸 보고 아마 저는 판단할 것 같아요. 하반기에 1조 원대 이상 초대형 기업들 특대급이죠. IPO 그렇죠. 좀 예정되어 있거나 관심 가는 기업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영순이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스죠. 그러겠네요. 한 3조 보고 있어요. 맥스 5조까지 보니까 이게 지금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투자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아마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무조건 해야 되는 주고 3조가 안 되더라도 그 다음 관심 가지는 게 또 이 정도 금액이 SGI 서울보정 3조 원입니다. 그리고 로봇주에 관심 많은 분들 이거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 네. 1조 5천억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마켓 노브랜드. 네. 지금 아마 신세계 관련이 아까 석다콘도 얘기했는데 신세계 그룹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신세계 그룹 무조건 상장을 해야 될 아마 상황일 자금이 겁니다. 필요하다. 예. 그다음에 그 미디어 업체 AP 한 1조 되고요. SK 그룹도 지금 굉장히 자금 유동성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네. SK도 옛날에 SK 건설이죠. SK 에코플랜트. 요거 시총 한 1조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한 5조 6조 보고 있거든요. 네. SK 그룹 쪽에서 이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흥행을 벌이는가에 따라서 작년 하지 않았던 마켓컬리라든지 SK 쉴더스라든지 이런 쪽이 따라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만은 예. 이런 IPO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기존에 있는 유동성이 추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기존 유동성을 빨아먹는 그럴 수 있죠.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게 IPO가 많아져서 유동성이 이제 뭐 한정적이라고 보면 네. 기존 유통주에서 빼서 IPO로 가긴 하겠지만 또 이게 시장 상황이 IPO를 할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또 들어올 수 있는 네. 거기 때문에 반드시 IPO 기업이 많아서 유동성이 줄어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시점을 보면 공교롭게도 유동성이나 경기가 안 좋아지는 그 시점에 초대형 IPO가 오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인 왜곡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시장이 그래도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고 신규로 유동성이 공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은 IPO가 오면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로봇과 관련된 기업이 상장을 한다? 그러면 그 기업과 연관된 기업들이 같이 오를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유동성이 메마른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네네. 하반기에는 시장이 좀 더 좋아지고 추가적인 유동성들이 그렇죠. 많이 좀 유입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반기에 공모주 스타트를 끄는 것이 이제 필에너지였고요. 당시 경쟁률이 1318대 1. 네. 네, 대흥행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그 흥행의 바통을 이어받을 기업으로 좀 주목되고 있는 것이 파도인데요. 네. 자, 파도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또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체인이 가장 약한 고리가 있는데 그게 팹리스 쪽이고 팹립스, 특히 팹리스 쪽에서도 설계 분야는 굉장히 약합니다. 설계. 그러니까 그 TSMC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만 쪽이 두 가지가 강하거든요. 팹리스의 설계 부분하고 그다음에 패키징이 강합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는 이 두 개가 약해서 파운드리 산업의 성장에 한계가 있거든요. 이 파두라는 기업은 바로 이 팹리스의 설계 부분인데 특히 그 지금 AI 빅데이터, AI가 시작되면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뭐다?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 데이터 저장 장치인 SSD 컨트롤러를 개발하는 시스템 반도체 기업인데 이 부분에 강점이 있어요. 이미 이 기업이 특히 이제 이 분야가 연관이 있는 게 클라우드, 클라우드. AI, 5G
빅데이터 이 분야거든요. 굉장히 각광받는 기업인데 이미 그 레퍼런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 미국의 데이터 센터 메타라든지 이런 거대 기업 빅테크하고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이미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요 IPO를 통해서 그들은 자금을 가지고 아마 좀 더 키울 수 있는 기업이라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해야만이 우리나라 반도체가 인프라가 튼튼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죠. 파도라는 기업이 상장이 되면서 이런 산업에 대해서 자금이 좀 유입이 되면 자연스럽게 또 제2, 제3의 맞습니다. 파도가 나올 수 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하게 봤었던 아니면 약한 고리인 이제 설계 쪽, 더 나아가서 최근에 시장에선 또 패키징이 또 패키징. 네. 인기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또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들이 나오고 그런 만큼 또 IPO 시장이 화랑이 되고 있는데 아니면 더 이제 강세를 갈 수 있는데 IPO 시장 하면 또 이게 변수가 많아요. 그리고 확대도 됐고 제한폭이 우리가 또 물량 같은 부분들 그리고 IPO가 될 때 가장 또 성적이 좋은 타이밍이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까요? IPO 투자할 때는. 요즘은 그래서요. 네. IPO 하는 기업들이 오히려 공고를 합니다. 아, 최근에 두 곳을 공개한 걸 보니까 어떻게 네. 공개했냐면 자기들이 공시에다가 가격 제한폭 확대에 따른 가격 변동성 위험이 있다라고 공시를 해버립니다. 조심하세요. 자기들이 공모하면서 오히려 따따상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갔다가 확 내려오니까. 가장 조심할 것은 이 단기 투자입니다. 단기 투자. 예, 단타 매매인데 아까 교보 14호 스펙 이야기 말씀드렸죠. 네. 요게 회전율이 2175%. 그러니까 한 번에 22바퀴 돌았다는 얘기예요. 다 단타 매매라 했던 이야기죠. 당연하죠. 이 스펙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M&A에서 만든 건 실체 없는 기업에 대해 이정 투자 돌렸다는 것은 다 단타 매매고 제일 조심할 건 아마 단타 매매인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가격 상한 제한폭을 올린 건 상관이 없다. 지금 과도기다. 아마 시행착오를 그칠 것이다 하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은 이 시행착오에 걸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활력을 되찾은 공모주 시장의 주요 이슈들 또 하반기의 유망 공모주까지 짚어봤습니다. 파도 청약일이 이번 달 27, 28일이라고 네.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날짜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박주근 대표님 보내드려야 될 텐데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